안녕하세요. 한라산물고입니다. 오늘은 쿠팡이라는 기업, 그리고 쿠팡의 주가와 주식, 나스닥 상장 계획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쿠팡의 주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주식이 아예 없습니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LLC가 쿠팡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LLC는 미국 법인으로 쿠팡은 사실상 미국 회사의 한국 내 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쿠팡 주가를 굳이 추산해 보자면 2019년에 실시한 유상증자를 근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은 2019년 신규 주식 15,837주를 발행하여 7,918억 8,100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 총 주식수는 24만 2,975주가 되었습니다. 신규 유상증자한 금액 7,918억을 유상증자한 주식수 15,837주로 나누면 한 주당 5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을 쿠팡의 총 주식수인 24만 2,975주를 곱하면 12조 1,145억 원이 나옵니다. 즉, 최근에 유상증자로 추산해 봤을 때 쿠팡은 기업가치 12조 1,145억으로 평가받고 있고, 쿠팡 주식 한 주당 주가는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참고로 올해 연매출 22조, 영업이익 2천억 이상, 그리고 자본 총계 10.3조의 이마트가 시총 4.2조로 쿠팡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마트는 단순히 이마트 매장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세계 건설, 신세계 TV쇼핑, 신세계 푸드, 조선호텔, 스타벅스 코리아 등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쿠팡의 2019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요. 쿠팡의 유동자산은 1.86조, 비유동자산은 1.19조로 자산 총계는 3.06조입니다. 유동부채는 2.15조, 비유동부채는 8,612억으로 쿠팡의 부채 총계는 3.01조입니다. 쿠팡의 자본 총계는 492억입니다. 이 말인즉슨 쿠팡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서 총 부채를 빼면 쿠팡에 순수하게 남는 돈은 492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무려 6,000%에 달합니다. 쿠팡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의 매출을 먼저 보면요. 2014년 3,485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불과 5년 새 2019년에 7조 1,530억으로 거의 15배 이상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매출의 증가에 맞춰 적자는 오히려 적자의 폭이 더 증가하는데요. 2014년 1,215억 원에 불과했던 영업적자는 계속 증가해서 2019년 7,205억의 영업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무려 1조 1,279억의 영업적자가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보면 아시겠지만 쿠팡은 처음에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습니다. 2010년 초반에는 티켓몬스터, 위메퍼 같은 소셜 커머스가 한창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장 규모와 치열한 경쟁의 한계를 느낀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오픈마켓 또는 온라인 종합 쇼핑몰로 변화합니다. 쿠팡은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오픈마켓 형태로 변화하며 탑 광고 모델을 기용하고 엄청난 할인 쿠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업계 최초 이길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금방이라도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실적 성장세는 다양한 투자기관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정희 회장은 2015년 일본 소프트뱅크를 통해 1.1조, 그리고 2018년 비전 펀드를 통해 2.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2019년 18.1%에서 2020년 초에 25%로 계속 성장시키며 1위, 그리고 모바일 쇼핑의 미용 순위도 29.4%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현재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금의 부족입니다.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받아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크게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속하며 쿠팡은 자본 잠식 상태에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존의 투자자들도 쿠팡이 과연 흑자 전환이 가능하긴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고 섣불리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손정희 회장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전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스닥 상장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돈을 끌어오려는 계획이겠죠. 특히 요즘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라면 더 쉽게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지명도가 높아지고 주식의 황금성이 좋아져서 추가 투자를 받기가 훨씬 용이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자금 부족과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고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올 수 있었던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스닥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나 매출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현재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와 큰 적자에 시달리더라도 추가적인 자금이 공급되었을 때 계속 성장해서 결국 산업 생태계를 장악하고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인가가 바로 나스닥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쿠팡이 이처럼 불안한 재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달앱 시장도 뛰어들고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만 해도 쿠팡이 시장을 완전 잠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지만 이제는 쿠팡이 한국에서 망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유는 쿠팡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던 낮은 가격과 로켓 배송 시스템은 더 이상 쿠팡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쿠팡과 비슷한 가격대로 물건을 팔고 있고 이길 배송과 당일 배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쿠팡은 현 시스템으로 사업을 계속할수록 적자가 쌓여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서 허덕이게 되지만 다른 쇼핑몰들은 흑자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고로 장기전으로 갈수록 쿠팡이 불리해집니다. 특히 네이버 생태계를 기반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네이버 쇼핑은 거래액이 쿠팡을 넘어섰으며 CJ 대한통운과의 풀필먼트 협업을 통한 이길배송 시스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 위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네이버 쇼핑 이용량도 크게 늘었고 그러면서 네이버 생태계의 위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마트몰이나 마켓컬리에서 주문하다가 이제는 네이버 장보기로 홈플러스나 GS 프레시몰, 농협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등에서 쇼핑이 가능해지면서 네이버 쇼핑의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네이버 쇼핑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쿠팡을 테슬라와 아마존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아마존과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지만 쿠팡은 한국 내수 시장이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하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9년 쿠팡의 매출이 7.15조인데 여기서 매출 원가가 5.95조로 83%를 차지하고 판관비가 1.92조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1.42조로 매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좋은 상품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업을 키우고 현재의 배송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매출 원가와 인건비를 더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물류 시스템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점점 줄어들면 매출 원가가 줄 수 있긴 하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도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